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예기치 않은 주제가 툭툭 튀어나와서 네, 배가 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또 돌아온 저격수다는 산으로 가는 맛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처지에 네. 뭐 저격수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또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또 돌아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돌아온 저격수다 4회는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잘 모르는 단체의 얘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안 쳐요? 네. 박수 치고 시작합니다. 물개 박수.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 네,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자, 진실을 밝히는데요. 네. 꼭 돈이 들어가야 진실이 밝혀집니까? 그거 중요한 말씀. 제가요 옛날에 그 정부의 위원회 네. 아마 그때 90년대부터 제가 거의 대부분을 섭렵해서 모든 종류의 위원회에 다 들어갔는데요.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때 농어촌 발전위원회, 어려봄 통합추진위원회, 자영자 소득파위원회부터 해서 뭐 온갖 위원회에 자고하는 거. 옛날 근데- 청년장 이만큼 있었는데 네. 다 그냥 백이 네. 백이 필요 좋으셨나 봐요. 네. 아니 뭐좀 똑똑했어요. 아니 그때 백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연관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어촌 들어갔다가 네. 의료보험 들어갔다가 그거 빽줄 아니었어요? 아이 제가 또 아, 이- 왜요? 이- 이- 농경제학과 전문성이 출신에. 다양해서. 근데 왜 그 의료보험은 왜 들어가요? 아 제가 그 이 직장 의보 직장하고 지역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네. 농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 아. 이런 이해관계를 제가 농민 최고 농민 농민단체에 운동을, 네.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네. 백 없는 사람이에요. 미리 총장님을 좀 알았으면 네, 좋았을 그래서 자가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때는 금화비만 줬습니다. 회비만 얼마요? 월급조로 받은 적이 없어요. 딱 잘라서 일단 10만 원 정도 10만 원. 받았어요. 아, 그 당시에? 예, 예. 그랬는데 그것도 고마웠죠. 근데 이번에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31명의 민간인을 채용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그때는 대충 보면 회의 있을 때만 거기에 보통 연구소로 하여금 그 위원회를 주관하는 네.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발전위원회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통합과 관련된 것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차를 가지고 위원장님이 이제 지방에서 오면 그 차 보내준다든지, 네. 안 그러면 역까지 가서 데려온다 이런 정도지. 이 무슨 놈의 위원회가 저는 정부위원회의 이 직책을 갖다가 저렇게 격상시켜가지고 위원장은 장관급,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차관급, 네. 소위원장도 차관급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 차량 기사가 제공되는 게 공식적으로 5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위원장도 정원 외로 제공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3명에 대해서도요. 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때 보면 월급 받는 사람은 대부분 새로 채용 안 하고요. 그 이 연구소에 있던 상근지가에다가 그 다음에 정부 부서에서 온 농림부나 파견직 복지부에서 온 공무원, 네. 파견직 공무원들이 다 상근 스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잡 심부름하는 애들 정도나 한두 명 네. 이렇게 고용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실제로 조사할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도 채용하지 않았으면서 다 외주를 주는 다 31명의 세월호 침몰과 관련되는 어떤 원인 관계,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도 볼 때 전혀 입정에 있어서 전문성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즉 한쪽을 편을 들어주는 데만 익숙한 사람들,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운동권 단체, 뭐 싱크탱크, 뭐 이런 어떤 사람들만 몽땅 채용이 됐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방금 전문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소장님께서도 너무 많은 기대치가 높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올해 출석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회가 있음에도 위원회는 불구하고 있는데 회의를 안 했다. 예, 제가- 왜 만듭니까? 제가 일단 기사를 가져왔어요. 네. 너 팩트가 아니다 할까봐 제가 가져왔습니다. 정말로요. 출석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 뭐 쫙 해서 20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자 메르스가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외국에서는요 메르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돈다고 얘기가 질병에 2013년에 아마 질병이 됐을 거예요 메르스가 2012년 아니면 13년인데 그 당시에 이미 감염병 관리에서 외국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질병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에 대해서 전혀 근데 모 병원 한 병원은 미리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병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는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든지 아세요? 제가 그 실체를 이제
그러니까 밝혀드리려고요. 네, 왜 만드는 겁니까? 회의도 안 하는데. 우리가 법을 만들 때요. 네. 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이 법을 만들면 반드시 그 안에 위원회를 넣습니다. 아,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군요. 만들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만들어요. 네. 왜? 다른 데서 이렇게 하면은 뭐 대통령령 무슨 사나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위원회를 하나 만들므로써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요. 그 폼이 딱 있는 거예요. 네. 그 폼에 그대로 다시 대입을 해서 막 만들다 보니까 왜 이 위원회가 필요한지, 상설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고요. 그냥 아예 그 짝구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 계획의 수립을 한다, 위원회는 무슨 뭘 한다, 연구를 한다, 무슨 사항을 만든다 등등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만 바꾸는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위원회가 아예 없는 것도 되게 많아요.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만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그냥 아주 호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 특위는 만들어졌죠. 네. 만들어지고 운영을 일단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땐 그러죠. 세월호 특위는 그래도 운영을 했으니까 뭔가 가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위원회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면요. 세월호 특위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위원회 될지. 숫자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작년에 2014년 말에 정부의 위원회는 총 537개가 있습니다. 작년. 예, 네. 중앙정부만. 2014년. 예, 아마 지방의 자치단체는 위원회가 또 수십 개씩 더 있어요. 많아요. 자, 그래서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회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번에 세월호 이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소속됩니다. 네. 이건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7개 작년까지. 올해는 이제 이거 하나 더 하면 18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총리 밑이 이제 65개. 그 다음에 장관 밑에가 455개. 네. 그러니까 위원회가 합쳐서 총 537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국회 안에 또 위원회가 있잖아요. 국회 안에 이제 있는 위원회들은 국회 이제 예산과 관련된 그렇죠. 위원회들이죠. 그 안에 보면요.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군인권 개선특별위원회, 네. 그리고 정치개혁위원회, 중동호흡기 증후군 대책특별위원회인데 이거는 7월 28일 날 없어졌어요. 그 메르스는. 제가 돌직구 하나 알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각종 위원회라는 게 숟가락 얹겠다는 의미는 없을까요? 더 정확하게 돌직구 날려요. 오늘 몸살이지 말고. 괜찮아. 이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 볼 때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거니까. 이미 그 국가기관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도 사실 보면 그 관련자들을 처벌을 하려면 수사가 다 들어가고 사실상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뭐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나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위원회 공화국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위원회 설사 거마비만 준다 하더라도 또 그 명함 하나 파고 다니는 것도 대단한 명이 아닙니까? 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의미에서든지 결국 숟가락을 얹겠다라는 그 수요가 있고 이력서에 한 줄 예. 넣겠다. 그 수요를 또 맞춰줄 수 있는 또 공급자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번에는요. 명함도 받았고요. 예. 거마비도 받았고요. 예. 케이크도 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20일 외국 출장을 가는데 야근을 15일 한다고 들어서 한 달에 35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건 몰라요? 보통 공무원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집단 공무원 비하라고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한번 막 찔러 보십시오. 막 찔러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안 하고 예. 땡땡땡들은요. 네. 어떠냐면요. 좀 이상해요. 매일 야근을 했어요. 그 야근 수당을 꽉 채워요. 그리고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케이크를 받는 거 보고. 생일 케이크 주는 직장 있어요? 아니,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이게 좀 이상한데, 일단 케이크 값이 5만 원으로 이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저는- 케이크 네.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파 케이크. 네. 그러니까 파 어디 뭐 네, 케이크요. 네, 파에서 비싼 데는 크 그리고 아니면 싼 데는 빠. 네. 거기에서 빠는 얼마냐면요. 네, P4. 네. 예, 2만 얼마. 2만 얼마. 저도 2만 얼마 크기 요만한 네, 거. 네. 그리고 C. 그러니까 파 C. 네. 거기는 크기 이만한 거 28,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호텔 가서 사면요. 네. 38,000원이에요. 네. 5만 아니, 원은 5만 원 아, 그건 이거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서 그래. 그 세월호 뭐 특별조사위원회에 채용된 네. 그런 사람들은 쌍둥이겠지, 자식들이다. 아니 근데 그 그러니까 저는 케이크를 아. 25,000원짜리를 2개씩 줘야 되겠지. 아니 2만 원짜리라도 받았으면 어딥니까? 저 어저께 순찰 오시는 아니 경찰 5만 원이라니까 지금.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이건 3만 원이건 받으면 다행인 게 저 어저께 순찰 도시는 어떤 경찰 분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경찰에 들어온 지 지금까지 생일케이크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던데. 아니 근데 소장님이 방금 진짜 이때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황당한 말씀하셨잖아요. 쌍둥이인가 봅니다. 이럴 때 빨리 공격해요. 아니, 소장님 이거는- 언제 공격할래요? 이거는 쌍둥이의 아버지인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건 직원용으로 주는 거지 자식용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아 좋다 이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행복항에서 며칠 굶은 공직자가 컵라면 먹은 걸 가지고 뭐 적절한 행동이었네 아니었네 이러던 분들이 아,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일 케이크를 뭐 국가가 잘못해서 배를 가라앉혀서 네. 젊은 목숨이 300여 명이 숨진 이 비극성을 조사하는데 꼭 밥 먹으면서 해야 됩니까? 자기 제가요, 돈 내면서 해도 되는 거 제가 아닙니까? 이번에 그 세월호 특조위에 공무원으로 채용된 분들한테 이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거기 위원장님한테도요. 저를요. 이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를 특별조사위원회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전문성이 전문성이 있죠. 유병헌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 유병헌의 뒤를 자, 배가 왜 가라앉았어요? 네. 배가 가라앉는 데는 불법 개조하고 과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싣는 탑승자들에 불법 대해서, 화물, 네. 그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서 관행적으로 그 잘못 개조한 배가 짐은 많이 싣고, 네. 그 다음에 원래 항로가 아닌 딴 데로 가다가 보니까 가라앉아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배의 오너였던 청해진의 오너였던 유병헌 일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이 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이나 거기 위원장이나 거기에 채용된 사람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비극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는 무보수로 내가 밥 사 먹으면서 내 생일 케이크도 내가 사면서 봉사를 여기가 있다. 저는 사회적으로 이 유병헌 문제 때문에 국회 앞에 가가지고 그때 한 40일 정도를 이걸 안 했습니까? 네. 혼자서 아, 올여름에 얼굴 땡볕에, 가리지 마시고. 네. 땡볕에 네. 올여름에는 청와대 앞에서 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40일 넘는 동안에 1인 네. 시위를 한 원인은 이렇게 비극적인 부분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전부 헛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 그 원인은 유병헌 일가와 그로부터 뇌물을 받아먹은 여야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야 된다. 그거 말고 조사할 게 뭐가 더 있냐. 이런 입장 아니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무보수 맹예적으로 이 조사를 하기 위한 부분에 저보고 오라 그러면 자문위원이든 뭐 수의든 네. 뭐든지 가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8천만 원씩 받고 해외 출장 가고 생일 케이크 받고 야근비가 무슨 8,500만 원이고 무슨 체육대회인지 네? 무슨 뭐 그다음에 동아회비 뭐 사람은 사람들을 채용해놓고 자문 받는다고 6억 5천만 원 무슨 전국 돌면서 간 다음에 솔직히 창피하지 않습니까? 도덕성 누가 이야기했어요? 자, 이럴려고 네. 입한 버렸어요? 가구값만 해도 뭐 얼마 20억 원 들었고 그것도 외상 집행했답니다. 아니 가구값을 근데 어떻게 쓰면 20억어치를 가구를 근데요 임차료에 인테리어비를 합치면 49억이에요. 자, 정확하게. 여기 49억. 가구를 갖다가 네. 요즘 가구 진짜 쌉니다. 10만 원. 이 세월호 조사 특위 같은 경우에는 1년 반쯤 하다가 문 닫을 때이기 때문에 중고 사면 돼요. 가구를요 네. 중고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 가면요 행정부서에 남는 남는 하나 가구들 하나. 통폐합대가 재놓은 그 창고 가면 수두룩하게 돼 네. 있습니다. 그 부분 그냥 가구를 갖다가 좀 보내달라고 각 부서에 요청하면요 다 보내줍니다. 네. 그리고 끝나면 또 갖다 놓으면 되고요. 네. 그 잠시 시한부 기구 아닙니까? 1년 했다가 6개월 연장하는. 근데 여기에서 가구를 인테리어비까지 20억을 썼는데? 샀는데 이것도 저는 감사원이 조사 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이 가구를 구입할 때 입찰을 붙여가지고 제대로 샀는지 저는 그 부분에서 또 하나 또 돌직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요즘에 담보 없이 돈을 빌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뭐 고율의 사채까지 빌려 쓰는데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49억 원어치 외상으로 가구와 인테리어만 아니 무슨 선거 입찰. 기획사가 그럴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이 예. 나중에 선거 나갔다가 떨어져도 뭐 한 15% 이상은 득표가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것 같아 하면 선거 기획사가 공짜로 해주고 나중에 돈 받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말씀드린- 가구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거 일종의 정부기구라고 주장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기구는 조달청에 의해서 이 현금을 받아가지고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정부기구가 가구를 갖다가 미리 20억 원어치나 되는 가구와 세팅 비용을 외상으로 할 수 있었다. 그게 과연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장님 말씀하신 입찰 과정을 한 것인지 정말 수익이라든지. 끼리끼리 네.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그런 신뢰관계가 돈독해서 한 그건 것인지 거의 다 아는 얘기. 우리 듣는 시청자도 다 알아요. 아니 한번 좀 짚어줘야 됩니다. 이거 싶어요 이거. 여비 미국, 이탈리아, 일본 출장, 국내 출장비 9억. 그러니까요. 이탈리아 왜 이게 샀을까요? 이게
아니, 왜 갔을까 대답. 왜 이태리 왜 갔을까요? 네. 이태리 대안 안 무너졌습니다. 콩고르 예. 콩고르디아가 배 가라앉은 거 네. 그거 뭐 인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인터넷 봐도 다 나와 있어 자료가. 아 그렇습니다. 그거 완벽해. 그거 갔다 오면요. 갔다 와서 무엇을 새롭고 참신한 무엇을 썼는가 전 좀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자 있는 데가 다 이태리가 있을걸요. 와인도 먹고 피자도 먹고 이러면서 가서 우리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면 뭐 이태리에서 이태리 말로 된 책 이만큼 주지 않겠어요? 그거 이제 캐비넷에서 이제 들어와가 네. 한국에서 이제 또 번역할 거 아니에요? 번역비. 번역한다 하면 또 번역비 또 엄청 나갈 거 아니에요? 예, 번역비도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 48억. 그리고 무엇보다 9.11 그 위원회 조사위원회에서 미국에? 네. 21개월간 165억을 썼답니다. 그럼 이거 제가 그냥 머리가 나쁜데 잠깐 계산해 보니까 세월호 위원회 6개월간 160억인데 그러면 미국 9.11 위원회는 6개월간 50억이 안 되는 돈 썼어요. 자, 9.11 위원회는요, 이거야말로 세계적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동에 있는 중동 각국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잠입해서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놈들이 저거 고향에서 어떻게 자랐는가부터 조사하려면요, 출장을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정도인데, 우리 한국은 뭐 누가 외부에서 들어와갖고 테러한 것도 아니고 배가 가다가 저절로 가라앉아 버렸는데, 네. 그걸 조사하는데 도대체 그게 솔직히 조사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서요. 배가 가라앉은 원인에 대해서 진짜로 뭐 그 배에 원전 폐기물을 갖다가 싣고 가다가 네. 임의로 가라앉혔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 배가 가라앉은 원인에 대해서 조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미 진실은 다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억지로 미국에 무슨 9.11 조사하러 갑니까? 허리케인 뭐 카트리나 조사하러 갑니까? 일본에는 후쿠시마 조사하러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자료를 모아온 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9.11이나 허리케인 피해 조사하는 거, 일본에 뭐 이런 조사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도대체 세월호 배가 가라앉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접목되는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정도일 건데 그건 인터넷 때리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소장님 이상해요. 직원이 아주 희한해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진보 싱크탱크, 시민단체, 인권, 노동계 인사 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게 특별조사위원회 딱 설립됐다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무슨 공학 박사님들, 해양 전문가, 수색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구조 전문가. 구조 전문가 그래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근데 9.11은요 전직 정보기관, 법무부 직원, 국제 역사 왜곡 정보, 자금이동 전문가 뭔가 전문가라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는 보면 시민단체 인권 물론 이 사람들이 뭐 전문성이 능력이 없다고 없다는 저희가 건 절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내마는 전문성 있죠. 아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가 좀 이상해지네요. 전문 분야가 좀 다를 수는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거는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외주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위탁 사업비가 48억이고요. 그런데 또 보면요. 업무 추진비가 또 따로 있어요. 7억. 업추비라고 하죠. 네. 그게 KB가 들어가나요? 자, 아닙니다. KB는 따로, 뭐 동호회 활동 지원비 이런 건 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미 지난 1월부터인가 활동을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놓고 이게 1년 시한이지 않습니까? 위원들은 네. 지난 1월부터 회의를 했어요. 네. 자, 그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갖춰지는 거는 위원들, 그러니까 상근하는 사람은 그 위원장, 부위원장 4명, 소위원장 3명이고, 나머지는 비상근, 네. 해가지고 17명입니다, 위원이. 그 위원끼리 회의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총 120명인데, 공무원이 파견되고, 네. 이제 31명은 민간인을 채용을 한 겁니다. 파견되는 사람은 지 원래 있던 부서에서 월급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파견을 줄이고 채용 숫자를 늘리려고 몇 달 동안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문제는 자 실질적으로 지난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면은 1년간 활동 시한을 정해놨다. 그러면 2016년 1월에 이게 끝나야 되는데 이 위원회 사람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주장하고 월급 받은 있습니다. 날로부터 전부 네. 다 민간인 채용해서 그 민간인까지 월급 받은 날로부터 첫 한 달이 시작된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일했던 위원들 17명은 아무 수당도 받아가지 말아야 돼. 거기에 대해서 월급 청구하지 말아야 그것도 또 지금 그것도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 이상해요. 여기 좀 이상한 게 민간인 출신 공무원 대우 직원 31명 가운데 선박 해양 전문가는 탈락을 해버리고요. 해양 전문가가 있었어요. 탈락을 하고 진보 싱크탱크 시민단체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채용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채용에서 전문성은 광화문에서 소주를 많이 먹던 사람을 한 겁니까? 저는 그 보면 대답해요. 파이낸싱을 대답. 잘하시는 네. 예 대답. 무슨 대답? 그러니까 지금 소주를 광화문에서 많이 소주를 먹은 잘 사람이니까. 먹던 게 전문성의 이것도 전문성이 될 수 있죠. 근데 왜 제 앞에서 소주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학교 출신이 그래서 맥주를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직원 120명이 한 달에 15일씩 야근하겠다고 매식비 8,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5일씩 야근하겠다고 매시. 아 근데 출장을 20일 간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출장 가는데 유령이 다시 와서 이렇게 아, 앉아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유체 이탈을 한다니까 네. 여기는. 35일이 한 달인가 그런 생각. 아 저는 유체 이탈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출장은 따로 가 있고. 근데 이게 먹는 게 무슨 8,200만 원이냐. 아니 잘 라면 먹는다고 뭐라고 그랬던 분들이 말이죠. 아니 그 비극성 앞에서 그 비극성을 매일 다루고 조사하면서 저녁에 밥이 넘어갑니까? 그것도 야식까지 먹어가면서. 근데 과연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 예산 청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전 참 궁금해요. 저는요, 첫 번째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세월호 조사위원장님, 그 다음에 부위원장님 4분, 소위위원장님 3분요, 기사에 자가용 반납을 하십시오. 세월호 유가족들요, 평모강부터 서울까지 걸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작년에 그 비극성 때문에 맨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얼마 전까지 텐트 안에서 노숙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비극성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사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위원회도 그런 자가용이 나오고요. 이 세월호 특위가요. 굉장히 정부의 위원회 중에서 가장 레벨이 높게 설정된 위원회예요. 차관급 부위원장이 4명이나 있고 거기에 준하는 또 소위원장이 3명이나 있고 위원장이 1명이 있는 이런 높은 직급의 정부 조직은 없습니다. 무슨 정부 부처 수준의 지금 여성부보다 저 조직이 더 크다잖아요. 아, 저는요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조직들 자꾸 몸치 키우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출신들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죠. 나는 어디에 갔었다. 그러니까 나의 이력이죠 이력. 어디에 있었다. 어디에 차관급으로 있었다. 우리나라에 무슨 차관급으로 있었던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요 많아요. 세월호 비극에 기대해가지고 위원회 만들면서요 저는 월급을 정부에서 준다고 해도 우리는 유가족에게 다 기부하거나 기념사업 하는 데 쓰겠다고 하는 것이 그 비극에 기대어서 여야에서 추천받은 위원들이 해야 될 태도 아닙니까? 그걸 갖고 연봉을 1억 6,500만 원을 받고 1억 5,500만 원을 받고 8천만 원을 받는 게 그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돈 주는 건 누가 측정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저께 전화통화로 서기관, 행정부에서 서기관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예비비로 나간답니다. 지금 일단 지금 1월 달부터 그 지금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여비 같은 행자부의 예비비 예, 있어요. 해양수산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고요. 네, 예, 해양수 예비비 지출고 지금 160억을 이제 신청한 것은 기재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국에는 정부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예비비가 들어가야 될 사안에서 이제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지금 있다는 메르스로 거죠. 인해서도 예산은 모자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상비를 갖다가 11조 8천억을 추경 네. 편성했지 않습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요.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메르스로 해서 경기가 다운됐으니까 경기 진작을 위해서 11조 8천억을 추가 집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솔직하게 정부의 세입이 없다고 해가지고 모질한다고 돈 넣을 데가 없다고 해가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연 3, 4조 한다는데요. 자, 네. 세월호 제가 이거 사건 생겼을 때 이거요 수습하는데 1조 이상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올 거냐? 유병헌 일가한테 받겠다 큰 소리 쳤죠. 자, 지금까지 받은 게 얼마입니까? 최종적으로 받을 게 500억도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한 것은 마치 수천억을 집행한 다 뭡니까 가압류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다 받아낼 추진해서 것처럼 받아낼 했지만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배 보상을 정부가 집행하잖아요. 참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한다는 것도 웃기지만은 그 액수도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전산 연평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보다 한 2배 이상 3배 이상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다 그것도 그렇다 칩시다. 그 돈을 정부 돈으로 주는데 그건 유가족의 슬픔에 대해서 정부가 우선 집행을 한다 합시다. 결국은 받을 데 없으니까 정부가 그냥 돈 날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조사한답시고 몇 달을 갖다가 1년 동안 싸움을 해가지고 만드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 위원회가 자가용 팔고 억대 연봉 받고 수천만 원의 월급 받고 이렇게 돈을 펑펑펑펑 쓰는 식으로 가는 부분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 진보는 도덕성이라며요. 도덕성을 좋아하는 진보 진영 한번 이게 당신들의 도덕성인지 대답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중에는 인양 비용 이런 것도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건 따로입니다. 그건 따로죠. 제가 아까 그때 불러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은요. 정말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인테리어, 임차료, 그리고 진상조사 관련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외국
여행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겠지만 여비, 그리고 인건비, 업추비,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양이라든지 그런 돈은 완전히 빠진 160억이에요. 지금요, 제가 볼 때 인명배보상만 해도 한 2,400억쯤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화물에, 그것서 없어진 화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화물 화물의 보상비. 배보상이 또 한 2천억 이상 더 나갈 네. 거고요. 배 인양하는데 저거 한 2천억 이상 나갈 겁니다. 그러면, 배 인양비는 뭐 4천억 뭐 네, 이렇게 지금, 예.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큰 돈에 비하면 160억이 작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계산이 전부 또, 네. 몇천억 단위로 해서 총 1조에 근접하는 돈을 설정해 놓고 나다 보니까 아니 세월호가 이렇게 돼가지고 정부가 말이야 잘못했다고 우리가 호나에 몰아놨는데 너가 이걸 갖다 수습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하나 만들자라는 거 인정 안 하냐? 전 정부도 비겁하고 국회의원도 여당 국회의원도 비겁하다고 야. 인정해 준 거예요. 자 네.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는데 분돈 한 160억 1년에 쓰겠다는데 자 이렇게, 그렇죠. 옆에 정부가 이렇게 집행했던 내용 중에서 퐁당퐁당 쓴 내용 다 가져오라 해갖고 거기에 준해가 뚝딱뚝딱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2천억, 4천억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가 5만 원짜리 케이크 얘기하고 뭐 푼돈인 20억 가구값 얘기하고 이런 게 좀 뭐 찌질해 보이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먼 너무 길을 세세한 얘기를 너무 먼 조작해 길을 보인다. 진실 규명이라는 네. 예를 들어서 정권이 잘못해서 배를 가라앉힌 진실 규명이라는 먼 길을 가는데 네. 거기에 뭐 사마귀가 좀 깔려 죽든 뭐 해미가 깔려 죽든 그게 뭔 문제가 있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진실이 과연 실체적 진실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믿고 싶은 진실인지 요거 좀 따져봐야 돼요. 프랑스의 유섬나였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유선나 유섬나. 그때 그 당시에 유병원의 딸. 유병원의 딸이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호화 빌라에서 네. 잡혔다, 체포되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호화 빌라가 보이고 뭐 방송에서 난리였죠. 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소환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확실하다. 네. 근데 어떻게 됐죠? 풀려났어요. 풀려났어요. 네. 지금. 아직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병헌 일가의 기업 경영을 다 했고 청해진 형운에도 지분을 네. 가지고 있는 유획기는 네.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멕시코로 뭐 도피했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소재 파악도 안 저거 되고. 안 돼요. 얼굴 마담이나 하고 뭐 이렇게 뭐 로비나 이렇게 하던 큰아들만 잡혔고요. 네. 실제 중요한 유해기는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엄마하고 큰아들만 잡혔지만 그 부분도 흐지부지. 네. 그 당시에 탤런트도 막 나오고 있지만 다 흐지부지. 다 흐지부지예요. 프랑스에서 잡혔던 딸도 그냥 풀려 나왔고 자, 그 당시에 난리였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일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 구원파입니까? 그분들이 때려보면 나와요. 황장수 등 15명 해가지고 고소하겠다고 네. 끊임없이 압박을 해왔죠. 언론사도 그러고요. 그렇게 아직 고소는 안 했습니다. 뭐 하려면 하시든지 그걸 네. 마음대로 하시고. 그런데 제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압박을 해놓고 자,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이 일의 본질이 부패한 사주 일가와 그 사주에게 저 세월호라는 청해진 해운이라는 저런 이 해운회사와 배가 저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뒤를 봐줬던 여야의 정치인들 또 정권의 고위 권력자들 이런 사람에 대한 조사는 하자고 유가족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좌파 진영도 야당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여당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네. 오직 이야기하는 거는 구조가 늦어서 그렇다. 근데 지금 조사해야 되는 거는 왜 청해진 해운이 인천 제주 노선을 독점했는가? 예, 그러고 안전 검사는 누가 언제 뭐 제대로 받았나? 불법 개조는 누가 했는가? 그 누가 묵인했는가? 네, 누가 묵인했는가? 네. 어떻게 허가가 났나?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은 다른 데로 쓰고 내 회사는 수익이 남는 대로 네. 그때 그랬잖아요. 적자가 날 수 없는데 적자로 났다고 해서 내보고 이 배를 운영하게 하면 나는 1년에 수백억씩 흑자를 내겠다 한 거 아닙니까? 저 황금 노선에 생기는 수익은 사진값 유병헌이 뭐 IFRS라고 해가지고 사진 네. 뭐 뭡니까 뭐야 그 뱁새는 뭡니까? 아무튼 그 사진 그 뭐 사- 예, 뱁새 사진 네. 전문가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 사진 찍은데 그 사진값을 몇 억씩 주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사진값뿐 장단이랑 아니라 무슨 뭐. 회사가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고 그리고 장명료 소위 그 꺾기라고 그러니까 해야 회사에 할수 있죠. 남은 돈은 싹 그냥 빨대로 빨아들이듯이 갖고 가고 그래갖고 1년에 안전 비용으로 썼던 돈이 몇십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46만 원인가 뭐 뭐 아무튼 그렇게 근데 해서 이 배가 네. 가라앉게 만들었고 또 배를 운영하는 그 선장 월급이나 그 선원들 월급을 보면 제대로 월급이라고 할 만큼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저게 가라앉도록 했는데 그날 선장도 임시 선장이고
그러니까 선장이 뭐 월급 2, 300만 원 받으면서 선장 노릇하면서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냐 해서 나라 살자고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선장하고 선원들인데, 예? 과연 이게 선장과 선원이 뭐 여기에만 단죄를 책임을 갖다가 물을 수 있느냐? 무기징역이니 30년이니 15년이니 5년 10년이니 때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싹 다 빠져나가면서 네. 이 일의 본질이 이렇게 없어진 부분이 옳으냐에 대해서요. 정말 이거 조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이 사람들이 지금 조사하겠다는 재판이 얘기가 끝나갔고요. 안 나오죠. 석방이 되고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세월호 조사특위가 작년에 10월 달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빨리 해가지고 이 재판 부위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서 이 사람들 석방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돈을 받아내려고 한마디로 이 사람들 돈을 갖다가 이 사람들 돈이 제대로 압류돼 있느냐, 이 사람들이 돈을 내느냐, 안 그러면 정부 돈으로 가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냥 시동 거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은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게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슬픔을 딛고 과연 누가 승리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슬픔의 그 역량을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척결,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 개선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정부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왜 없습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대한민국 한번 바꿔보자. 그걸로 통해서 한번 정권의 지지를 한번 얻어보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마치 정쟁 비슷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댓글을 보시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세월호를 지겨워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됐을까? 피로감이 굉장히 그렇죠. 쌓여있죠. 그 피로감은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여하지 못하니까 국민들 자체가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유가족 분들한테도 정말 죄송스러운 현상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정말 불행한 일. 여기에요. 제가 계산 액수를 다 대보니까 처음에 이 청해진 해운의 모체인 세모가 부도나고 그 다음 부도액을 다 까주고 수천억 부도를 내고 부도액을 까주고 헐값에 알짜배기만 인수해서 은행에서. 그 다음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런 거 보니까 얼추 1조 5천억쯤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 성안종 씨 경남기업이 1조 5천억이죠. 네. 자, 이 건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유병헌 씨 의문사로 발견됐고요. 결국 사인 규명도 그냥 혼자서 산속을 헤매다가 저절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 계시다는 성한종 씨는 그냥 자살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뒤에 있는 예를 들어서 수탁에 언급이 되었던 그 배우는 하나도 규명이 안 된 채 끝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요. 한 1조 5천억씩 정도 되는 사고를 내고 나면요. 당사자는 그냥 죽은 것처럼 해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우는 규명이 안 되게 돼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칙입니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소장님, 근데 그 또 방금 수위가 또 높았어요. 죽은 것처럼 하고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정정하세요. 예? 저희도 진짜 아니, 죽었어요. 근데 둘 다 시신으로 발견됐으니까. 근데 정말 세간에는 네. 유병헌 회장이 살아있다라는 말들이 너무 많이 돌아요. 아, 그래도 우리는 그런 루머를 루머. 퍼뜨리는 네, 사람이 알겠습니다. 루머니까 그 정확하게 해야 루머. 된다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수를 믿어야죠. 네. 예. 카드로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있는 거 그대로 보도 나온 거 팩트. 정확하게. 나는 내 양심에 죽은 것처럼이야. 네. 자, 이 와중에 세월호 유족들과 이른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새정치연합의 김현 의원이 안산에서 출마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저 여기는 할 말 많아요. 이분 그때 이 사람이라고 할게요. 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어쨌거나 다 상관없어요. 근데 네. 저는 그 있는 척 기득권 행사하는 거 정말 딱 꼴보기 싫은데 네. 그러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갑자기 이제 본인의 위원회가 그 당시에 안행이었죠. 안행이었는데 이분 저기 처음엔 안행이었다가 외통위로 바꿨지. 네, 안행이었는데 네. 갑자기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니까 외통위로 바꾸더니 중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네. 그다음 이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막 조사할 조사할 즈음에. 때 안행위에 있다고 막 문제가 나오니까 안행위에 있더니 갑자기 바꿔서 외통위로 가서 중국 갔는데 그렇습니다. 전 국회의원 특권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무슨 바꿔가지고 자숙하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을 가요? 저는 그 직전에 내가 그 이야기 하니까 또 김희연 이야기 하니까 열받는데 그 직전에 그 더운 여름에 유병헌이 돈 받은 네. 여야 정치인들 조사하라고 이러다가 누가 와가지고 우리 집회를 못하게 막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듯 하면서 네. 이 쌍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네. 그 방어적 차원에서 시비에 말려들었어요. 네. 뭐 손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모욕죄로 저를 갖다가 해가 네. 제가 경찰 백차를 타고 네. 저기 여의도 공원 앞에 지구대로 갔다가 네. 또 영등포 경찰서에 내가 잠깐 방송만 하고 또 출두하겠다 해가지고 영등포 경찰서에 갔다가 벌금을 맞아가지고 네. 50만 원 네. 모욕죄로 제 평생에 전과가 없었는데 전과가 생길 뻔하다가 판사 앞에 가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자고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놈이 이런 거 하느냐 여야 정치인도 다 빠져나가는데 이 진실을 좀 규명하자고 내 돈 들여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또 끌려와서 응? 벌금까지 내야 되겠느냐 하니까 판사께서 선서를 하셔가지고 판사님께서 이 옥선고 유예를 50만 원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신고해서 백차 오면요 무조건 백차 타고 그 길로 저기 갑니다. 네. 지구대로. 그럼 지구대에서요 바로 집으로 하나 보냅니다. 뭐냐면 기한은 현행범으로 어디에 누구누구는 체포됐다 네. 하고 딱 날라가요. 그럼 집에서 깜짝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또 욕 바가지로 먹었죠. 그렇게 가는데 별 놀래지는 않고 욕만 먹었다. 나이가 지금 언제 네. 7되겠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럼 포기했고 나도.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왜 세월호 유족들하고 대리기사를 폭행했던 우리는 뭐 폭행을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시비만 걸렸을 뿐인데 백차 타고 갔는데 거기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서장실에서 승합차가 와가지고 네. 그 승합차를 타고 경찰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뭐 보고 서장실에서 차를 마셨네. 600 무죄, 네. 무백 유죄가 나도 해당되는구나. 그거 진짜 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조금 뭐 텔레비도 나오고 해서 힘이 조금 있는 줄 알았는데요. 네. 백차 타고 갈 때 보니까 진짜 야, 역시 국회의원이 빼기 좋더라. 야 국회의원 선거하면 나갔다 떨어진 게 죄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방인지 어디 가서 커피도 마시고 네, 서장방에서. 서장방, 네. 소장방 네. 하여튼 서장방 네. 들어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거는 사실 재판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벌금 받는 데까지 얼마 걸리셨어요? 저희 아주 신속했죠. 1월 달에 2월 초에 이제 확정이 돼서 1월 달에 확정이 돼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해가지고 1월 달이니까 한 5개월. 4, 5개월 만에 네. 다 끝났죠. 자, 과연 어떠신가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폭행 사건 아닙니까? 그쵸. 뭐 유흥가나 번화가에서 보면 하루에 몇십 건씩 일어나는 폭행 사건인데 이렇게 늦게 과연 가는 가해자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 네. 이거는 저는 뭐 당연히 일반 서민들이라면은 이건 바로바로 끝나갖고 바로바로 그렇게 처리됩니다. 아니 근데 안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거기 하려고 비례대표니까. 그래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네. 특히 안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사고가 났으니까 네. 그 단원고등학교 그 학부모 뭐 이런 분들 해서 그날 또 뭐 김현우 의원측에서 밥 사고 술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산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고지. 안산이 좋지요. 텃밭이 야권에서는 거의 뭐 저기 야권에 완전 텃밭. 예, 야도라고 호남을 들었어요. 빼놓고는 근데 제일 좋은 이분이 그 길 가야 되는 이유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는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한양대 출신이래요. 네. 그래서 한양대 안산 캠퍼스가 있어서 연고가 그거래요. 그걸 연구라고 본인이 복잡하네. 주장한다. 기사 봤어요. 그 사실 그거는 내놓는 연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화문에 열심히 찾아가서 거기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그분들 열심히 닦으면 그게 연구죠. 연고 얘기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네. 본인은 이른바 조선팔도에 다 해당이 된다. 다 그러면서 연고다. 얘기를 했습니다. 낳기는 전라도서 낳고 살기는 서울서 살고 처갓집 충청도고 김해 며느리 김씨고. 네 며느리 이북서였고 경상도는 김해 김씨라 본인이 진짜 경상도 사람이다. 제주도가 빠졌네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강원도에서 했고. 그러면 전 중국 문화류니까 네. 중국도 제 연고지네요. 뭐 그렇게 세계 따지면? 시민으로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연구. 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연고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지금 네 안산으로 네 지역구를 비례대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네. 왜 비례대표가 됐을까? 그리고 비례대표가 됐으면 어쨌거나 자기 전문 분야를 열심히 4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 지역구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서 다른 일을 하죠? 그분의 전공이 당뇨 출신 아닙니까? 당에 네. 직원. 네. 민주당의 직원 출신. 직원 출신이니까 당의 출신이 민주당에서 배운 전공이 뭐겠습니까? 전문성이
이거 뭔 일이 생기면 가서 내가 엮어가지고 이분들을 가지고 또 연구를 만드는 거. 네. 그게 그분의 전문성이니까. 그러면요, 비례대표가 하는 일이 그동안에 비례대표 밑으로 보좌관, 비서관, 비서, 그리고 인턴 들어가잖아요. 네. 그뿐이 아니죠. 사무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세비, 그리고 국회 법 만드는 법에 관련된 입법비, 또 쓸 수 있는 헬스장, 비행기, 열차, 목욕탕. 그렇죠. 네. 사우나실. 네, 전용 국회의원 전용 사우나. 근데 그 지하 2층에 있어요. 여성 국회의원들도 전용 사우나에 주로 가십니까? 가는 사람 봤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난 근데 여성들은 안 가는 줄 아니 알았어. 여성 사우나가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 의원들을 위한 사우나가. 그렇겠죠. 아니 남녀가 따로 저는 있겠죠. 같이 왜 있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 이것도 19금 삐 하고 들어야 되는 옛날에는 여성 겁니까? 의원들 숫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알기로는 여성 의원 전용 사우나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생겼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좀 더 좋.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여자 의원이 들어가는 걸 제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까지 봤지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입구까지 가는 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까지 이건 더 조사를 해보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비를 받아가지고 그럼 이분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분은 지금 법을 만들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죠? 자기 지역도 다지게 한 거예요? 국회의원을 내가 김현원을 위한 변명을 하나 하겠는데요. 네. 그 김현원만 거기 술자리에 있다가 나는 뭐 안 때렸다고 좀 빠져나가고 해서 얄미운 그좀 지켜가 네.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지만은 솔직히 뭐 아무것도 안 하기는 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근데 전문성 없어도 다 비례대표하고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가 와도 네. 전문성 하나도 안 살리고. 아니 잠깐 편들어 주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을 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잖아요. 네. 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네. 국회의원이면 왜요? 국회의원이면 그렇게 대단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싸워봤더니 자 때렸어요. 그러니까 왜 때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긴 누구야 폭행범이지. 네. 근데 왜 그런 걸 물어요? 그거를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되죠. 아, 맞다. 김현 의원한테 가서 따지셔야지. 왜 저한테 그렇게 표정도 험하게 지으면서. 옆에 있으니까 지금 네. 흥분됐어요. 근데 소장님한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저를 김현 의원과 동일시하지 마세요. 갑자기 네. 빙의가. 저는 그 교수님이 그 말을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네. 또 싫어하는 말이 생각나는데 뭐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법대로 해라는 말입니다. 아, 왜요? 이상하게도 네.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법대로 해라 그러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수록. 네.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이고 권력자일수록 법대로 하자 그러면은 제일 무서워요. 근데 한국은 법대로 해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강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왜 그런지 지금 세월호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얘기하다 김현 의원께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일반 서민들은 뭐 3개월 만에 끝나갖고 뭐 전과 달고 하는 사건을 얘기죠. 1년이고 6년이고 뭐 그 한명숙 총리 사건도 대법원에서 그런 예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항소심까지 사실 확정이 되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 웬만하면 다 논스톱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그걸 국회의원끼가 다 해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대한민국 강자들이 법대로 해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뭐 5회, 6회 이럴 때 이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느덧 웃고 즐기다 보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또요?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30초씩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유병은 죽은 것처럼 하고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유병은 개인은 설사 죽은 것처럼 돼 있어 하더라도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진실은 전부 다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진실을 살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시신은 유병원께 맞다고 보시는군요. 묵비권. 네. 국민 세금, 저도 세금 내지만요. 세금 좀 소중하게 써주세요. 남의 돈, 남의 주머니 돈은 이렇게 아무거나 꺼내서 썼을 때 커피 사도 밥 먹어도 아깝지 않죠.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국민의 돈 정말 혈세입니다. 세금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껴 쓰세요. 자기 돈처럼. 저는 교수님 발언에 의해서 저도 세금 문제 거론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아나바당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데는 안 쓰고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은 아껴버리고 그리고 우리끼리 나눠 쓰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신청했던 거 다시 한번 바꿔서 신청해보고 그거 바꿔서 신청한 거 또 다시 신청해보고 이런 행태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엄청 실망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요. 국민 세금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회도 한 번만 조사해보세요.
다른 위원회 쓰고 있는 거 분명히 세월호 특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한번 다 제가 전수조사를 볼 때 해봐야 된다. 다른 위원회 네. 조사하면요 세금 많이 절감될 것 같아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읽은 이솝 우화가 생각납니다. 동물들이 모여서 쭉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긴급한 이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동물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동물이 빨리 현장에 가서 말하자면은 이 편지를 하나 좀 받아가지고 와라. 누구를 보낼 거냐? 그랬더니 지네가 손을 들었대요. 내가 다리가 많으니까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시간쯤 지난 다음에 어디쯤 가고 있나 동물들이 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지네가 신발을 계속 신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필요한 편지를 갖고 오는 거지 신발값 내는 게 아닙니다. 남의 비극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분들 후과가 두렵지 않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장 박사님 오늘 제일 웃겼어요. 번개 칠 때 길 조심해야 됩니다. 번개 칠 때 알겠습니다.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해요. 번개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소장님이 소리라서 빨리 만나다. 아니 끝났으면 그쳐요. 자, 몰라 또 돌아온 저격수다 4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